팀 EJ 네, 이제 방문 상담 이후에 우리 그 상담 해석, 재해석하는 시간 같죠? 예. 오늘 어떠셨어요, 선생님? 제가 제일 신경 쓰였던 것은 기침이 날라 그래가지고 그게 제일 많이 신경이 쓰였는데요. 네. 오늘 윤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이 겨울아찌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집중이 잘 되시던가요? 네. 우리 세대 얘기 같아요. 그렇죠. 네. 선생님이야 이제 사실은 이게 프리랜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프리랜서죠, 제가. 네, 프리랜서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이를 들어감으로 인해서 더 값이 올라가는. 네, 저는 그런 직종을 갖고 있지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무슨 정년이 있거나 퇴직의 위험에 처해 있거나 이런 게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만 해도 이제 가족 안에서 언젠간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 흔히 유행하는 말로 사춘기가 아니라 사축이. 네, 예. 그 인생에서 갱년기. 네. 이렇게 얘기하는 예. 그 지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 여러 가지 예. 환경적인 심리적인 변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분 한번 모시고 싶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굉장히 건강한 분이 오셨어요. 그렇죠. 네. 정리도 잘 하시고. 네. 제가 이제 상담 중에 얘기를 했지만 두 가지 전혀 다른 기운이 막 동시에 느껴져가지고 헷갈렸던. 네. 그러니까 두 기운을 사실 동시에 갖고 있긴 하죠, 지금. 예, 그렇죠. 네. 그게 또 다 나타나고 있고요. 네네. 예.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독특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 그러니까 이제 급격한 어떤 생활의 변화,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 어쩔 수 없이 변화되셔야 되잖아요. 계속 이렇게 일을 하시고 직장을 다니시다가 이제 그만두게 되고 다른 일을 찾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 그런데 이제 그 직장도 그 일도 무려 30년 넘게 이렇게 해오신 일이었었던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주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됐을 때 충격이라든가, 돌아가셨을 때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견되는 그런 심리적인 충격을 사실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끈 떨어진 년? 그래서 어떤 자기 자신의 삶의 어떤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굉장히 헤매고 방황하기 쉬운 그런 의미에서 사축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또 신체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점점 더 갱년기. 관리를 많이 해야 되고요. 네. 힘도 빠지게 되고 기억력이라든가 인지적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급격히 쇠퇴되거나 변화되는 것을 막 느낄 수 있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갈수록 걱정도 커지고 불안해지고 이러기가 쉽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 뭔가 확실한 어떤 비전이나 이런 걸 계획 같은 걸 갖지 못하면은 이때 아주 급격히 늙어버립니다. 맞아요. 맞아요. 보통.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늘 겨울아찌님은 좀 남달랐죠? 네. 굉장히 적극적이셨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왜 퇴직 후에 교육을 시켜주거든요. 실업급여 이런 부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상담 중에 나왔죠. 네네 그런 거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긴 하네요. 그렇죠. 네.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로. 네네. 그것이 이제 필요하고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다 보니까. 제 친구도 그런 실업 교육을 이제 실업한 다음에 이제 교육을 받으러 다녔는데 의외로 프로그램이 괜찮다라는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실질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주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구직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팁을 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혜택을 받은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또 길을 예전에 꿈꿨던 길을 이제 만나게 된 이런 케이스이기도 하죠.
오늘 그러니까 컴퓨터 쪽에 네. 오랫동안 이렇게 일을 해오시다가 사실 이제 목수 이거는 전혀 다른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는 건데 네.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지금 이제 적지 않은 나이에 네. 이런 걸 하게 됐을 때 사실은 불안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여태까지 해오셨던 그 일에 있어서 자기 일에 있어서의 자부심, 네. 그리고 이제 능력에 대한 자신감, 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해오셨는데 그게 새로운 일들을 하면서도 자신 있게 믿을 수 있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늘 불안하고 두렵고 회의도 들고 의심도 생기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약간 느끼시면서 이제 어떤 상담의 필요성도 느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얼마만큼 오늘 이 겨울아찌님의 그 니드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거기에 제대로 부응한 상담이었을까 하는 점에서 보시면은 어때요? 윤정 선생님 판단으로는. 그 겨울아찌님이 굉장히 일단은 스마트하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안내를 하고 그리고 많은 부분의 조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수용을 하신 이해가 엄청 네. 빠르고요. 예. 그렇게 그랬고 저는 겨울아찌님한테 오늘 가장 좋은 안내라고 했었던 부분은 뭐냐면 자기한테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감정적인 변화 있잖아요.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의심이나 이런 부분을 그것조차도 이렇게 수용하는 거. 애써서 외면하거나 네. 무시하거나 하지 않고. 네. 그런 게 일어나는 게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인 것이고. 또 그 얘기에 금방 이해를 하시고서 네네. 수용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쪽에 이제 사실은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게 급히 가죠. 네네. 그랬었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이런 감정도 수용하고 지나가야지만이 또 다른 거를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을 얻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상담을 마치고 나가시면서 분명해지는 것이 있네요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정리가 되고 분명해지는군요. 방향이 정해진다. 근데 이런 부분이 우리 그 방문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네. 거의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게 방송에서 얼마만큼 이런 것들을 청취자들이 느낄 수 있을지.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네. 이 현장에 있지 않고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왜 댓글을 보나 그리고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댓글이나 여러 가지 뭐 루트를 통해서 느끼신다고 저는 보여져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1주년 기념 방송을 네네. 하고 네. 거기에 이렇게 댓글 달리는 걸 보고 이렇게 하면서 네. 야, 알게 모르게 벌써 이 참나원이 이 우리 사회에 어떤 사람들한테 굉장히 깊이 침투해 있구나. 그리고 그분들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구나. 한 분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에게 가는 그 영향 같은 거는 수십만 청취자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일일 수도 있다. 네. 그런 그 피드백을 보면서 제가 좀 경건해지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자부심도 생기는 것이 이인연 선생님도 그렇지만 저도 이걸 하면서 우리 진정성을 갖고 하잖아요. 그 순간 이제 몰입하고 진정으로 뭔가 네. 최선의 솔루션을 찾아가면서 막 그렇게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것도 감사를 느끼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서로 통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 이제 피드백 올라오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걸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제가 이 겨울아찌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두 개의 다른 기운. 근데 참나원을 들으시면서 이제 많이 이렇게 깨쳐가신다는 이 부분에서 이게 한편으로 이렇게 보람도 탁 느껴지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우리의 어깨가 무거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네.
말로 설명을 해야 되고 언어라는 걸로 이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갖는 힘이나 영향력도 무시 못하죠. 네. 특히 이번에는 참 우리가 흔치 않았던 네. 이제 인생의 제2의 그렇죠. 인생 사축이 네. 갱년기를 맞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가지고 일어나는 어떤 심리적인 변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봤다는 것에 이번 네. 회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트로에서도 변화를 희망하면서도 자신의 살아오던 방식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묘하게 연관되네요. 네. 그래서 변화를 희망하고 있고 그러려면 자기가 살아오던 방식을 과감히 이제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확인하고 싶죠. 맞는지 틀리는지. 불안하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드린 얘기는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 정답은 없다. 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이 길이 된다. 네. 배짱 있게 가봅시다. 네. 예. 네. 저희도 이제 힘 받아서 또 열심히 해볼 테니까 혹시라도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나눠주시면 저희가 또 적극 수용하고 그리고 뭐 변화해야 된다고 하면 그대로 또 수용해서 또 반영하는 이런 부분들 열어두고 가겠습니다. 저희 아주 센서티브합니다. 네, 저희 이제 이메일 상담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담 사연이 굉장히 길어요. 내용을 좀 팍팍 줄여가지고 소개하기로 했죠? 네. 그래도 길죠? 네,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기현 선생님, 이윤정 선생님, 참나원 애청자 36 남성 산마루입니다. 20대 중반에 해외에 나오게 되어 벌써 10년 정도 한국 밖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어 버렸네요. 최근 5년 동안 제 주변에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많이 힘들고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혼자 끙끙대기엔 너무 버거운 상황이었는데 참나원을 통해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해외 한국 법인을 정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철수 계획은 5년 전부터 예견된 일이었고 정리 단계에 들어간 것은 약 2년 전부터입니다. 3년 전에 한국에 있는 본사가 부도가 나 버렸습니다. 해외 법인장님으로 계시던 분은 도망치듯이 퇴사하시고 공장장님은 중국에 있는 유럽계 회사로 설비와 같이 이직을 진행했으나 그냥 지쳐서 한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얼떨결에 막내가 이제는 책임자가 되어 쉽지 않은 일을 맡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지금은 현지 및 외국인 노동자들은 모두 구조조정이 된 상태이고 공장 매각과 법인 정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노력도 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역부족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구조조정하면서 회사에서 정해진 기준은 있는데 머리로는 왜 그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이해는 가지만 합법적이지 않고 해고 당사자들은 갖은 이유를 대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아수라장 속에서 혼자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심할서를 받아서 해고로 가지 절대 정리 대상자로 가지 말라는 압력. 다른 유럽계 회사는 퇴직금을 많이 주는데 왜 한국 회사는 조금 주냐는 직원들의 성토. 하지만 이미 설비 투자로 인한 대출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밉기도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혹자는 저는 정리하는 사람이지 당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너는 오라는 데 많으니 우리 입장을 몰라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상황을 이해해주는 사람들보다는 말 한마디로 상처 주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본사에서는 저 역시 일을 받아 하는 사람인데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처럼 너는 너무 비현실적인 부분을 따진다는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을 위해 일하지 말고 회사를 위해 일하라는 내용이었지요. 학교에서는 직원들이 행복해야 생산성이 올라가고 회사가 발전한다고 하는데 막상 회사를 다녀보면 수단과 목적이 다르게 포장되어 설파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관리자가 되기 전에는 그냥 위에 있는 사람들이 꼰대마냥 보이기도 했었고 부모가 되기 전에는 내 아이에겐 내 부모보다는 나은 부모가 되어줘야지 이런 목표도 가지고 있었는데 30대 중반에 해외에서 법인을 정리하는 일에 봉착하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다 보니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오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선택해서 하게 된 일이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 맞다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준비 없이 어느 순간 덜컥 당면하게 되니 더욱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직원일 때는 사표 쓰면 그만인 문제들이 그 안에서 솔루션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는 가지만 누군가에겐 힘들겠지만 변화를 주지 않으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그래서 언젠가부터 어디까지가 관용이고 어디까지가 타협인가라는 배부른 철학자의 고민이 제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고민한 지는 꽤 됐는데 아직도 실마리조차 못 잡고 있습니다. 그냥 다 업고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결혼 전같이 이직이나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게 쉽지도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세월호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외국에서 접하면서 상식적으로 일이 해결되어 가지도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서 돌아갈 곳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젊어서 해외 경험도 하고 외국어도 많이 들어서 한국에 가서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해외에서는 정말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는 고민이 어지럽게 흘러만 가는 한국을 보면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하고 그냥 공중에 붕 뜬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은 집에서 혼자 술로 밤을 지새우고 한탄도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약간 알코올 중독 같은 불길한 느낌이 와서 술은 멀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인터넷에서 누군가 남긴 댓글에 세파에 휩쓸려 자기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고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여하튼 제가 중심을 잡고 잘 살아가야 하는 것,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게 세상의 다가 아니라고 믿어야 하는 것, 설사 그렇다고 해도 아이들에게는 나은 세상을 물려줘야 하는 것, 지금 힘든 게 나중에 큰 밑거름이 될 것 믿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살이에 가끔은 놓고 싶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엄살 부리고 눈 감자니 지금까지 고집 피우고 산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전엔 천국과 지옥이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큰 것 같았고 착한 사람과 악인을 정말 양립할 수 없는 것 같았지만 요즘은 작은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고 우리도 언제든 변하기 쉬우니 더 조심하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뜬구름처럼 맴도는 저의 생각을 조금은 다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에 있다 보니 이메일 상담이 맞을 것 같지만 카카오톡에 있는 보이스톡으로 하면 비용이 들지 않고 제가 국제전화 할인폰을 갖고 있어서 한국으로 전화를 하면 1분에 60분 정도니 전화 상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마음에야 올봄에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방문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꼭 뵙고 싶군요. 라는 사연이에요. 생각을 좀 다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요청이셨죠? 네. 근데 어떠세요? 이게 줄여서 읽었지만 꽤 길잖아요? 제가 이제 뒷부분에 뭐 방법을 제안을 하셨잖아요. 뭐 카카오톡, 보이스톡, 예. 할인폰, 예. 뭐 이제 1분에 얼마, 뭐 이제 이것까지 다 한 이 부분을 뺄까 하다가 읽었어요. 왜요? 이분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상하죠. 좋게 보면 자상하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너무 혼자 다 하려고 하시는 거? 오지랖? 네. 예. 좀 가다듬어 달라고 하셔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산마루님. 지금 한계를 많이 느끼시잖아요. 한계를 인정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런 속에서도 정의롭게 올바르게 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은 글 속에서 충분히 느껴졌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신경을 쓰면서 그러면서 온갖 고민, 고통을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는 이 모습이 좀 안쓰럽거든요. 그리고 생각이 너무 복잡하십니다. 어떻게 가다듬어 드릴까요? 자, 이은희 선생님.
생각의 다이어트. 그야말로. 예, 생각 다이어트법 좀 일러주시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은 5만 가지이긴 하지만 순간순간 하는 거는 한 번에 한 가지거든요. 그렇죠. 그게 현실이죠. 네. 그래서 일단 한 번에 한 가지씩 정리를 좀 하셨으면 싶어요. 한 번에 한 가지씩만 꺼내고 그리고 그게 완전히 정리되고 세팅이 된 다음에 그 다음 생각으로 넘어가는 거. 제가 이 산마루님의 고민을 나름 이제 요약해보자면 이렇게 돼요. 네. 회사를 정리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방식을 주변에서 이해해주거나 응원해주거나 하는 사람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해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네. 또 하려고 하는 것에서 서로 이렇게 아기다툼하면서 지 이익을 위해 가지고 온갖 추악한 모습들도 보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회의 이 사회에 대한 어떤 절망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또 자기 자신이 뭘 할 수 있나 하는 회의까지 그러면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지금 위기, 네. 혼란스럽고 하신 상황이신 것 같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게 요약해보면 맞겠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런 얘기 나왔죠. 관용과 타협. 예.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네. 회사를 위해서 일해라, 직원들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근데 직원들을 위하는 것이 원래 회사를 위하는 거 아니냐. 네. 교과서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배운 것과 실제 현실에서 돌아가는 것이 다른 것. 이런 부분이 모순인 것 같지만요. 이거는 산마루님의 욕심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면요.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먹고 사는 것 이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에서도 굉장히 먹고 사는 문제를 굉장히 밀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안정을 시키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른 정치적인 걸 잘 못해도 괜찮은 통치자로 인정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정통성이 경제적인 데서 나오잖아요. 곳간에서 인심 나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사람이 어떤 욕망을 갖고 있고 또 이런 몸을 갖고 이걸 유지하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유치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기 먹고 사는 부분이나 조금이라도 이해관계에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려고 하는 이런 이전 투구하는 의리 같은 거, 정의 같은 것들을 내팽개친 듯한 그런 모습들에 실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일단 인정을 해 주시고 그 상황에서 그래도 좀 더 대의 명분상 또 정의롭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연구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 하나하나에다 실망하면서 여기에서 회의를 느끼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신감을 갖고 혐오감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먼저 산마루님 자신의 정신이 황폐해집니다. 욕하면서 닮아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올바른 생각, 올곧은 생각 같은 것들 그거를 변절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무 앞세워서 오히려 세상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이나 혐오나 또는 경멸하게 되든가 하는 것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뭐 직접 그걸 표현하시진 않았지만 그럴 위험성이 느껴져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까 상담 중에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그것부터 놔야 됩니다. 그래야 현실적으로 제대로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데서 작은 보람이라도 느낄 수 있는 거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위기관리 능력이라든가 자기 자신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산마루님의 전체적인 어떤 시각이나 관점 이런 것들은 참 맑고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지켰으면 좋겠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한계 부분도 인정하시고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너무 과욕 부리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밖에 드리지 못하는 것이 좀 답답하긴 하네요. 한국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그 생각을 다듬어 드릴 테니까 방문 상담 오시면 저희가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네요.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두를 만족시키고 싶은 건 인지상정이죠. 근데 버려야 된다는 거. 네. 네.
그래야지만 현실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우선 내가 황폐해지지 않아야죠. 네. 예, 삼머루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또 더 질문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메일 주시면 또 함께 다뤄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야말로 이분도 변화를 희망을 하셨다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잡을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 다이어트 하면서 정리해 보시면은 또 답을 찾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제 이메일 상담까지 마치고요. 이제 오늘의 이슈 우리 다룰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중산층입니다. 선생님 중산층이세요? 전 빈곤층입니다. 이 기준에 보니까 저도 빈곤층이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나는 내가 부자인 줄 알았는데. 우선 중산층의 정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중산층의 정의. OECD 분류법에 의한 중산층의 정의가 있죠. 네, OECD. 이게 좀 이렇게 개념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좀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제 한 나라의 그 소득 있잖아요. 네네. 가구 소득순으로 쭉 세워가지고 딱 가운데 50대는 지점 있잖아요. 이거 중위소득이라 그러는데. 네. 요것이, 만약에 이제 뭐 300만 원이다. 그러면 그것에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50% 사이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50%면은 150만 원이 되겠죠. 네. 플러스 50%면 450만 원 이렇게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150에서 450 사이. 요걸 중산층이라고 한대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2011년 기준 2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이 월 350만 원이랍니다. 근데 월 350만 원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적용해서 계산해 보면 월 175만 원에서부터 525만 원의 소득을 거기에 해당되는 가구. 이게 중산층에 속한다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선생님 중산층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요? 네. 제가 월 소득이 175만 원 넘는 것 같습니까? 우리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우리 둘 다 빈곤층이죠. 아이, 참나.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이 경제력 상위 15% 이하인 사람들은 사실 중상류층에 속하면서도 자신을 서민층으로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하우스푸어 문제도 있고. 근데 이 체감하는 중산층이 무엇이냐, 여기에는 이제 이 표현하기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풍족한 삶, 인간다운 삶, 여유 있는 삶, 부족하지 않는 삶, 남들만큼 살 수 있는 그런 삶. 이런 것이 이제 중산층이라는 것에 들어있는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객관적인 정의는 없죠. 각자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연구에서 조사에서 보면 체감 중산층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참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걸 연구해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온대요. 네. 참 이거 좌절감을 일으키는데. 네. 주거는 지방광역시나 수도권 신도시의 30 내지 45평의 아파트 자가 소유 혹은 그 이상. 네. 생활비가 자동차, 해외여행, 저축, 대출이자 부모님 용돈을 제외하고, 이런 걸 제외하고 2인 가족 기준 연 3,6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생활비가. 네. 그래서 맛집을 탐방하거나 비싼 브랜드의 커피를 마시는데 부담감이 없는 거. 식비에 부담감이 없는 거. 네. 자동차는 중형차 이상 자가용 한 대. 해외여행은 연 1회. 이 수준이 돼야 이제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인식한다는 거죠. 네. 아이고, 암담하셨습니까? 근데 이게 그 중산층의 정의가, 그러니까 중산층을 보는 기준이. 그거 이제 나라마다 다르죠? 예.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볼까요? 우선 기준이 참 달라요. 직장인 대상으로 해서 한국에서 생각하는 중산층. 중산층의 기준이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예금액 잔고 1억 원 이상,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니는 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꼽은 중산층의 기준이었었죠. 네네. 근데 이제 외국은 좀 달라요. 네네. 훨씬 품위가 있습니다. 프랑스 중산층 기준은 어떻게 되죠?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하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하며 남들과는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공분에 의연히 참여를 하고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것. 저는 경제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저 프랑스 가면 네. 중산층이에요. 저도 그 중산층인데요. 네. 네. 영국 중산층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네.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이야. 중산층인데요, 우리 영국에 가도. 그런데요? 자, 미국 중산층 기준도 한번 볼까요? 네, 이거는 이제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의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것, 그 외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 있을 것.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의 그 중산층 기준은 네. 경제적인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네네. 어떤 자세, 어떤 삶의 수준, 질을 갖고 있느냐. 태도나. 예, 네.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죠. 네네. 이민 가야 되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은 왜 이렇게 물질적이고 네. 이렇게 속물적일까 싶거든요. 이거를 이제 원인을 찾아보면 네. 우리가 이제 심리 방송 아닙니까, 그죠? 네. 심리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이게 이제 상대적 박탈감 이론. 네. 이걸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상대적 박탈감 이론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상대적 박탈감 이론이라는 게 그 사회 심리학적 측면에서 보면 비합법적인 폭력의 원인이 되고 그러니까 테러리즘의 발생 원인은 그 테드거 박사에 말하면 체계화한 상대적 박탈감 이론이 가장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데 좌절 공격 이론으로 지칭되는 상대적 박탈감 이론이라는 거고, 그리고 기대와 실익 간의 괴리 또는 가치나 기대와 가치 능력 간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박탈감은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탈감이라는 것이 박탈된, 네. 결핍된 네.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하고 비교해서 네. 라고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그러니까 남들하고 비교하는데 또 개인적으로도 봤을 때도 자기가 갖고 있는 기대와 자기의 현실적인 능력과 네. 이 차이에서 오는, 이 괴리감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자기가 서민이라고 느끼는.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눈을 높은 곳에 두고 있으니까 기대치가 그러한데 자기 현실이 그것에 뒤따라주지를 못하니까. 네. 사실은 소득 상위 15% 이내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그렇게 돈이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이런 것이 이제 상대적 박탈감에서 그런 인식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오늘 그 겨울아찌님도 이제 오셨지만 사실 중산층이라고 이제 하는 그 연령대가 이제 그 한 50대 이후. 그러니까 생산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성과, 사회적인 기반이 있고 지위를 네. 갖추고 있고 예. 하는 분들이 이제 중산층에 당연히 편입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연령대에 그 중산층이 점점 몰락하고 있다는 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 이미 몰락하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느끼는 그런 정말 상대적인 박탈감과 그런 변화에 있어서 이제 오늘도 이제 그런 부분이 다뤄지는데 그 변화에 있어서 오는 거를 내가 어떻게 수용하고 느껴지는 일이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원에서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하는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안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아까 그 이제 프랑스, 영국, 미국의 어떤 중산층 개념 같은 것들 기준 네. 같은 걸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네. 너무 달랐죠. 네. 사대주의가 아니라 네. 저는 그 기준을 따르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맞다고 봅니다. 우린 지금 너무 물씬 풍조, 그 물질을 갖다 신처럼 그렇게 숭배하는 그런 풍조가 있어요. 이것은 정신 세계를 너무 황폐하게 만들고 이게 다 같이 죽자는 얘기거든요. 경제 사는 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세대가 되는 거죠. 우리 세대죠. 네. 우리 세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사실 못 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니까 그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는 거. 그래서 삶의 질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안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못 받았거든요. 그냥 기능하고 쓰여질 때만 존재하는 거고 이렇게 받아들여진 부분이 사실 우리 세대에 굉장히 커요. 우리가 왜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서 친척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정치 얘기 같은 거 하다가 싸우고 그러는 경우 많잖아요. 네네. 그것이 아주 단적인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우리 해방 이후에 우리의 과연 국민들이 바라는 이런 정부가 들어선 적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지도자들이라고,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속성들과 일반 민중들, 일반 백성들의 또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교리돼 있었고요. 네.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를 가졌던 것이 기껏해 한 10년 정도밖에 없어요. 네. 그 많은 세월 동안. 네네. 그 나머지 기간 동안은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고 이제 그런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가치관이 삐뚤어지고 중산층에 대한 개념도 이렇게 허물어지면서 실제적으로 그 이제 국민들한테서 많이 가렴 죽으라 그러죠. 막 네. 너무 과하게 그렇게 없는 자들의 등골을 빼먹는 이런 정책을 펴다 보니까 소수 특권층, 소수 누리고 있는 이들을 위한 정책이 되면서 세상이 점점 더 이렇게 왜곡이 심해지는 이런 현상이 이건 정치적인 분석이 아니라 정확한 사회적 분석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심리적인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더 이렇게 극대화해서 겪게 되고요. 뭐 자살하는 사태라든가 온갖 사회학 같은 것들이 유발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심리 상담 방송이지만 일단은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단계 아닙니까?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속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각자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이제 팟캐스트 방송이나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그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는 돼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서는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제 국기문란 사태, 국정원의 뭐 선거 개입 사태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시위가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예 그냥 방송에서는 전혀 방송되지 않는 이런 현실들.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개명 사회에서 말이죠. 밝은 사회에서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하는 이런 분위기. 이것이 굉장히 병리적인 현상이라는 걸 자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중산층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지금 중산층이 어디 갔느냐, 실종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서글픈 현실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 좀 답답하고 슬프네요. 그러면은 이런 그 중산층, 그러니까 사실은 중산층이 아니라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예. 그 가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다각도로 노력해야죠. 어떻게 노력하면 되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저는 영국, 프랑스, 미국의 그 중산층의 기준을 제시했던 것처럼 적어도 그 정도 멋진 기준을 우리가 갖고 가치관을 그렇게 형성하고 너무 이렇게 물질 하는 데서 우선 해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속지 말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욕심껏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간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 정말 사람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렇게 실천해내는 용기가, 그런 것들이 하나둘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우리 참나원도 그런 부분에서 좀 기여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제
아버지가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식은 커나가는데 어떤 아버지가 이제 그 부모 자식 간에 대화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접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대화를 시도를 한 거예요. 아들아 앉아봐라, 이제 그래놓고 딱 앉았는데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한참을 있다가 이 아버지가 아주 어렵게 이제 천마디를 딱 꺼내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글쎄요. 요즘 몇 등이나 하냐. 처음부터 완전히. 네. 네. 그만큼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이 서툴고, 그리고 많이 몰라요. 우리 가장들이 보면.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회적인 안내? 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참나원이 좀 앞장섰으면 합니다. 앞으로 좀 열심히 더 화이팅을 해봅시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중산층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과, 그리고 중산층에 있을 수 있는 그분들의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얘기는 저희가 또 토막토막 앞으로도 또 계속 다뤄나가고 또 다시 리뷰? 네. 하는 이런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이메일 상담까지 마치고요. 우리 이전 시간에 눈뜬 얘기 나왔었잖아요. 예, 예. 내 인생에 있어서 눈뜬 얘기. 보내주신 분이 몇 분 있으시죠? 네, 그런데 네, 당첨자 발표. 자꾸 겹쳐서요. 보내주시는 분들이 늘 보내주시는 거죠? 네, 좀 그런 편이세요. 그래도 뭐 발표할 건 발표해야죠. 네, 사연에서 보니까 알 수 없음님? 예. 알 수 없음님이 요즘 활약이 크십니다. 네, 네. 알 수 없음님이랑 그다음에 날마다 좋은 날님도 예.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눈을 떴는지 이런 얘기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커피 한 잔님도 또 꾸준히 또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VIP를 모셔야 되겠네요. 네. 커피 한 잔님은 또 지방에 계셔서 방학이 되면 저희 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참가하시든지 아니면 또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선물 드릴 테니까 꾸준히 활약해 주셨으면 반장으로 임명할까 봐요. 네. 예. 네. 그리고 또 예원 서연맘 님도 어떻게 자기가 해야 될 것인지 이제 이런 얘기들 또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번 주에는 요 정도 이제 말씀드리고요. 또 고요님도 올려주셨고요. 예. 나머지 분들 계속 겹치니까 그런 분들 또 계속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희 연구소에서 꾸준히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개발해서 함께 하도록 저희가 하겠고요. 이렇게 사연에 당첨되신 분들, 저희가 주는 선물이 있죠. 뭐죠? 마인드 코칭 책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이끄는 삶의 조화 책, 저자 서명이 들어있는 걸로 해서 저희가 책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소에서 지금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자기성장 집단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10% 할인권 드리고요. 그리고 1회 한해서 참여할 수 있는, 1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상담 30% 할인권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너지 종합진단검사 네. 30% 할인권 역시 있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것까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보내주실 글 다시 말씀드리자면, 네. 불을 끄는 거, 그죠? 네. 그 원인이 되는 거, 내가 네. 바꿔야 될 네. 어떤 습성 변화를 같은 희망하면서도 아직까지 내가 고집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부채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을 네. 끄는 네. 그런 얘기를 네. 보내주십사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댓글로 또 재미나게 그리고 의미 있게 함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상담 어떠셨어요? 오래간만에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네. 남자분을 모시고 네. 상담을 했고요. 네. 반가움도 있었고, 네. 그리고 좀 의문을 풀어가는 그런 같이 풀어가는 어떤 기쁨, 그리고 이제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수용하고 하는 그런 얘기들, 네. 그런 걸 주고받고 하면서 좀 차분하게 진행되었던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오늘 상담이야말로 그 순간에 내가 하는 선택이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예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런 삶의 질이 뭐 중산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또 내 삶의 질이 되기도 하고 그렇겠죠? 네, 건강이 그렇게 썩 안 좋아 보이지는 않으세요. 몸조리. 뭐 다음 주부터는 건강해지겠다고 약속을 드리고요. 네. 또 환절기에는 또 알러지도 고생하시는데 올 봄에는 좀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몸 건강히 하셔서 다음 주에 또 이 자리에서 함께 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영롱한 목소리를 회복하고 싶네요. 영롱한 목소리.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치고 또 한 주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듣고 싶어 너를 기다려달란 말 조금씩 내게 마음을 열